이 드렁크 디어를 사용을 하면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렁크 디어의 G75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75는 이렇게 75% 배열인데 공간 활용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완전히 이 키들이 꽉꽉 들어찬 그런 배열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성품 체크부터 해볼게요. 먼저 USB-C 타입 케이블 들어있고요. 케이블에는 이렇게 드렁크 디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 풀러가 들어있습니다. 적당히 짧지 않은 길이의 키캡 풀러네요.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키보드입니다. 투명 플라스틱 판때기를 치워서 키보드 비닐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디자인 어떤가요? 좀 예쁜데요? 조명을 한번 좀 줘볼까요? 요런 느낌. 말씀드린 것처럼 75% 배열인데 이렇게 키가 빽빽하게 뭐 틈이 없이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이런 배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존 75% 배열에 비하면은 이렇게 키보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조금은 더 이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키보드 색상의 이름은 프로스트 윈드입니다. 일반축, 저소음축이 있네요. 제가 지금 리뷰하는 제품은 일반축입니다. 자, 그럼 옆모습 한번 봐볼까요? 옆 사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로 되어 있고요. 얘를 살짝 돌려보면은 이쪽에 USB-C 타입 케이블을 꽂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하판도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드렁크 디어 마크에 Unleash Your Potential. 뭔 뜻이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당신의 게임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자, 제가 드렁크 디어 키보드를 리뷰하면서 약간 놀랐던 점이 있는데 이렇게 키보드 범폰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자체 쇼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띠용띠용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띠용띠용 부잉부잉. 자, 이 쇼바 부분이 이렇게 꾹꾹 들어가는 겁니다. 세워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여기 앞부분도 이렇게 눌러집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꾹꾹.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건을 할 때도 이렇게 쇼바 자전거 쇼바, 자동차 쇼바처럼 이렇게 약간 푹신푹신한 감을 줘가지고 드렁크 디어는 이렇게 게이밍 키보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푹신푹신하고 기분 좋은 타건감을 내어줬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기 이번 드렁크 디어 G75에도 이 쇼바가 채용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드렁크 디어 키보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품의 무게는요 855g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0.8kg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구성품에 이렇게 키캡 풀러만 들어있잖아요. 스위치를 뺄 수는 없는 걸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보드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되는 자석축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풀러는 없었지만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네요. 스위치는 이런 자석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LED 디퓨저가 이렇게 껴져 있는데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 하부를 보면은 보통 자석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거는 그게 뚫려 있진 않네요. 이런 상태고요. 여기 키보드 기판 쪽 보면은 요 LED가 상단에 박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강판이 알루미늄 보강판이네요. 여기에 보이는 요 건메탈 색상의 보강판이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키캡은 살짝 매끄러우면서도 적당히 꺼끌꺼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매끈한데 어느 정도 마찰력이 살짝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키캡의 재질은 PBT 재질이고요. 이렇게 키캡을 뒤집어 보면은 이중사출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은 사실은 키가 이렇게 빠르게 튀어 올라줘야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얇은 키캡으로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얇은 건 아니고 키감도 살리면서 키캡의 무게는 무겁지 않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요 컬러 키캡은요 이중사출이 아니고요, 요 검은색 키캡만 이중사출 구조입니다. 이 컬러가 들어간 키캡은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제품이 게이밍에 특화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자석축 키보드잖아요. 그래서 게이밍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이 키보드의 타건감, 완성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길다란 키들, 스테빌라이저 키들의 소음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해본 결과 깔끔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약간 스페이스바가 조금 튀기는 하는데 이 스테빌라이저 철심 소리 같은 경우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게이밍 키보드답게 시원하고 정갈하게 스테빌라이저는 잘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타건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이밍 키보드고 유선으로만 연결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오네요. 느낌 좋습니다. 근데 이 제품 지금 만져보는데 여기가 약간 고무인데요, 여기가? 이 테두리가 고무예요. 그러면은 여기 키보드 여기 부분, 여기도 말랑말랑한 고무네요. 이거 이렇게 지금 만져봐가지고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타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드렁크디어 G75 제품을 타건해 보았습니다. 뭔가 약간 좀 말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누를 때는 좀 가벼운데 나올 때 압이 좀 더 강한 느낌?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닌가? 좀 약간 키압이 있다고 봐야 되나? 키압이 완전히 약한 편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살짝의 좀 쫀쫀함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키압이 아니라 타이핑 했을 때 느낌은 좀 묵직한 느낌보다는 살짝 좀 가벼운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타이핑 경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드렁크디어 7호 이 제품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웹에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지원을 하네요. 한국어로 바꿔주고요. 대략적으로 프로필을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고, 색상 요거는 요 키보드 효과 바꿔주는 겁니다. RGB 효과, 불빛 효과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키 할당 여기서는 그냥 키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 A 키를 뭐 B 키로 바꿔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간단한 거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성능 탭입니다. 성능 쪽에서 먼저 터보 모드, 요거는 뭐 게이밍 성능을 최대화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터보 모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바뀌어요. 조명 효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화려한 조명 효과가 있으면은 기판의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완전히 꺼주는 것도 또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완전히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펑션 키와 이거 아래 방향 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명의 밝기를 줄여주거나 완전히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빠른 트리거 모드 요거는요, 이거 언어를 잉글리쉬로 바꾸면은 래피드 트리거 모드입니다. 래피드 트리거 모드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일단은 전부 다 이거를 해제를 해주고요. 먼저 민감도 설정을 해볼게요.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아니라 이 키보드 스위치를 어느 지점까지 눌렀을 때 입력이 되고 어느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 떼지는지 설정해주는 기능이 요 민감도 설정 기능이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모든 키를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쪽에서 모든 키를 누르거나 알파벳을 누르거나 숫자 WASD만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키로 전부 다 할당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민감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 스위치의 이 지점에서 입력이 되고 꾹 눌러진 다음에 다시 떼잖아요. 그때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닿았을 때 입력이 풀리는 그런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0.2mm부터 3.8mm까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키 입력 추적 활성화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쫙 아래로 내리고 설정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부분에 3.8이라고 맨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먼저 제가 D키를 눌러보겠습니다. 키 입력 추적 활성화를 누르면요, 키를 눌렀을 때 입력이 추적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여기를 가장 내려가지고 가장 많이 내린 3.8에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게 지금 키가 입력이 되고 있는데 3.8까지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입력이 안 되는 중이거든요. 입력을 완전히 시키면은 여기 봐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D키와 여기를 봐보시면은 이렇게 꾹
꾹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는 최대한 오타를 내고 싶지 않을 때, 지금은 좀 너무 극대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식 키보드는 스피드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피드 축 같은 방식으로 바꿔주고 싶다면은 요 노브를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여기쯤에 놔준 다음에 설정 저장하기 눌러줄게요. 그렇게 하면 여기 0.5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때는 D키 다시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D키를 이렇게 지금 살짝만 눌러도 아주 미세하게 살짝 눌렸다는 거예요. 이게 꾹 누른 거고 이게 살짝 누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키 입력 추적, 이게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업다운 업다운이 와 이렇게 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때는 스피드 축처럼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터보 모드를 안 쓰는 이유는 터보 모드를 켜면은 키 입력 추적 활성화가 꺼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잠시 끄는 거고요. 실제로 세팅하실 때는 터보 모드 쓰셔야 됩니다. 다시 키 입력 추적 활성화 눌러주고, 빠른 트리거 모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래피드 트리거 모드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자석축 키보드들에 다 들어있는 래피드 트리거 모드, 요거를 켜줄게요. 이렇게 켜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주고 하면은 키 감도 설정, 이쪽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설정을 저장해주면은 래피드 트리거 모드가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0.5 요 스피드 축 설정으로만 지금 되고요. 래피드 트리거를 작동시키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발을 살짝 움직여 줘야 됩니다. 0mm가 아니라 최소한 0.1mm까지는 이렇게 이동을 해 줘야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0.1로 이동을 둘 다 시켰잖아요. 요거는 누를 때, 요거는 뗄 때예요. 그 다음에 설정을 저장을 해주고, 자 이제 키 입력 추적 활성화 눌러볼게요. 가까이 있는 엔드 키를 눌러볼게요. 예, 살짝만 이렇게 눌렀다 뗐다 하면은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되고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이동 거리에 따라서 눌러지는 겁니다. 또또또또또또 이렇게 막 따라라락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조금만 이동해도 쫙 눌려지죠. 그래서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이동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키가 눌러지거나 떼지는 거예요. 스피드 축처럼 일반 스위치처럼 이 어느 한 지점까지 스위치가 눌렸을 때, 떼졌을 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스위치의 이동 거리에 따라서 입력이 되고 입력이 풀리는 겁니다. 자, 이 엔드 키를 눌러볼게요. 이러면 입력이 쭈루루룩 되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살짝만 해도 입력이 됐다 풀렸다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와리가리를 쳐도 입력 됐다 풀렸다가 되고, 요 위에서 와리가리를 쳐도 입력 됐다 풀렸다가 되는 겁니다. 요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고요. 예, 요 민감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아주 민감하게만 손만 올려대도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 손을 살짝만 빼도 입력이 풀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게임을 해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은 한 이 정도로 놓고 입력이 풀리는 거는 뭐 최소화 시켜도 되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은 항상 저장을 해줘야지 키보드에 저장이 되니까 꼭 그 부분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래피드 트리거 플러스 세팅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요, 예, 릴리스 듀얼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요, 키가 눌러질 때는 뭐 A가 입력이 되고 키를 떼는 동시에는 바로 D가 입력이 되는 그런 기능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먼저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2 사전 설정 모드를 사용해주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A가 적혀 있는데 그 바로 아래는 D, 여기는 FPS 게임을 할 때 방향키잖아요. 왼쪽으로 가다가 이거를 떼면은 D키가 눌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방향키를 눌렀다 떼기만 하면은 그냥 살짝 슬라이딩이 걸려가지고 캐릭터가 갔던 방향으로만 쑥 하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반대 방향키를 눌러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릴리스 듀얼 트리거 오프 상태입니다. 이때는 예,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 게임 특성상 탄이 퍼집니다. 이렇게 퍼지고요. 캐릭터가 원래 갔던 방향으로 슬라이딩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탄이 퍼지는 겁니다. 근데 릴리스 듀얼 트리거 요 기능을 온 하면요, 자 요렇게 브레이킹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탄이 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할당이 이렇게 계속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안녕하세요를 쳐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응이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꺼주는 기능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키 할당 들어가가지고 뭐 요게 FN이 있으니까 FN 레이어 들어가서 요게 1번이잖아요 예, 여기 1번 키에다가 요 RDT 온오프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설정을 저장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쳤을 때 안 되는 거를 FN 1키를 눌러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릴리스 듀얼 트리거 요 기능은 발로란트에서 만세 브레이킹을 톡 브레이킹처럼 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떼는 지점, 그 입력이 풀리는 지점을 발로란트든 자신이 하는 게임에 맞춰서만 이렇게 잘 세팅이 돼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세팅을 하면은 만세 브레이킹을 톡 브레이킹처럼 쓸 수 있는, 엄밀히 말해서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라스트 윈 LW 요 모드로 해볼게요. 라스트 윈 모드를 켜면은 RDT 모드는 꺼집니다. 라스트 윈 모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입력한 키를 우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넣어볼게요. 조합 추가를 눌러가지고 보통 좌우 무빙을 하니까 A와 D를 넣어주고요. 또 조합 추가해서 W와 S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설정 저장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요, A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D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다시 D키를 떼주면 A가 나오는, W키를 누르고 있다가 S를 누르면 S가 나오고, 다시 S키를 떼면은 W키가 되는, W키를 떼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마지막에 눌린 키가 우선이 되고 마지막에 누른 키를 떼면은 원래 누르고 있던 키가 입력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먼저 이 톡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D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떼면서 왼쪽 키를 누르는, A키를 눌러서 쏘는 브레이킹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꾹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D키를 누르면서 가다가 A키를 함께 눌러서 멈춰서 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만세 브레이킹은 D키를 누르고 가다가 그냥 탁 만세 하고 멈춰가지고 쏘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발로란트에서 지금 다 쓰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드렁크 디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추가된 기능 RDT 릴리스 듀얼 트리거 기능을 쓰면은 만세를 약간 톡처럼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게 사용을 또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W 라스트 윈 요 기능을 쓰면은 꾹을 톡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드렁크 디어를 사용을 하면은 브레이킹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다거나, 뭐 초보자분들은 만세를 쓰시고 숙련자분들은 여러 가지 이점이나 리듬감? 약간 그런 감 때문에 톡을 또 쓰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키보드를 통해서 이런 기능을 써서 또 자신만의, 자기한테 또 정말 잘 맞는 최적화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치트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렁크 디어 G75 제품은 YP 게이밍 기어 네이버 스토어에서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프리오더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프리오더가 뭐냐면요, 결제가 진행이 되면은 그 이후에 제품이 제작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코리아 올리 한국 한정판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한정판은 이 색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프리오더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요 정가인 156,000원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렁크 디어는 이런 혁신적인 기능 말고도요, 자석 축에서 조용한 저소음 축을 채용을 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를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저소음 축 같은 경우는 요 H2 프로 리뷰할 때 정말 좋았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하네요. 게이밍 기어로서 드렁크 디어라는 브랜드가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제품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승리를 거머쥐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제품 구매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드렁크 디어 제품들을 리뷰를 해보니까 드렁크 디어라는 브랜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제품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드렁크 디어 G75의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